야, 임마, 너는 뭐? 한국이 국방력이 사라고? 야, 우리 군대가 그렇게 약한 줄 알아, 이 새끼야, 빼! 예,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레이 달리오가 새로운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시리즈의 이름은 세계 질서가 바뀐다. Changing World Order라는 건데요. 이분은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알고 싶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야, 70대 어르신이 이제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시는지 관심을 가지시다니 정말 훌륭합니다. 아, 참고로 저는 40이 안 되는데, 저도 사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기회에 같이 배우고 싶어가지고 레이 달리오가 쓴 글을 정독했습니다. 네, 레이 달리오는요, 본인의 책과 본인의 인터뷰 기사 같은 데서 본인을 덤프 시트라고 포함하시는 분입니다. 덤프라는 것은 멍청이란 뜻이고, 쉿은 똥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을 똥멍청이라고 표현하시는 분입니다. 네, 저는 이분이 똥멍청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본인은 겸손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자, 레이 달리오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큰 그림이 필요하다라고 해가지고 본인이 몇백 년 역사를 연구하고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특히 레이 달리오는 그 한때 기축통화를 보유한 세 개 나라, 그러니까 네덜란드, 영국, 미국을 심층 연구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중국은 심지어 당나라 때부터 연구를 했다라고 합니다. 당나라는 그 7세기에 있었던 그 중국 제국이잖아요. 얘네들이 막 고구려를 공격을 해가지고 영계 소문과 싸우고 고구려 백제를 멸망시키고 이 나라 아닙니까? 이때부터 중국 역사를 유심히 스터디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조연들, 그러니까 독일, 프랑스, 러시아, 인도, 일본 그 세계 1인자가 되지는 못했지만 1인자가 되고 싶어서 깜짝거렸던 그런 국가들도 같이 연구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거를 하니까 하하하, 나는 이제 국가의 흥망성쇠 사이클을 이해하게 되었노라. 그래, 나 혼자 알면 좀 아까우니까 니들에게도 나눠줄게, 공유해줄게 이것들아 라고 레이 달리오는 말씀을 하시고 일주일에 그 한 번 이 Changing World Order 시리즈를 그 계속 연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되게 신기한 게 일단 처음 16세기에는 중국이 1인자였고요. 중국이 1인자였는데 놀랍게도 1620년경에 네덜란드에게 세계 1인자 타이틀을 뺏깁니다. 네덜란드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조그만 나라거든요. 요만한 나라인데 이 요만한 나라에서 100년 넘게 세계 1인자 국가를 지켜낸 겁니다. 그래서 네덜란드가 잘 나가다가 1750년대에 요때 이제 영국한테 추월당하게 되죠. 영국은 또 150년 동안 잘 나가다가 1900년 이때쯤 미국에게 추월을 당합니다. 미국은 1960년에 피크를 치는데요. 이 말은 이제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미국 GDP가 떨어졌거나 이런 거를 의미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러나 1960년에 미국의 GDP가 전 세계 GDP의 40%를 차지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그 비율이 한 20%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반면 중국은 그래도 한 19세기까지는 그럭저럭 잘 나가시다가 이때쯤 아편 전쟁 한번 겪고 영국한테 대박 깨지고 그다음에 다른 열강들한테도 계속 깨진 다음에 심지어 1900년 넘어서는 일본한테도 졸라 깨지게 됩니다. 깨지고 깨지다가 1950년대부터 턴 아라운드에 성공했죠. 이때부터 중국이 다시 성장하게 되어가지고 지금 2020년에는 미국과 거의 비슷한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아마 10년쯤 지나면은 중국의 GDP가 미국의 GDP를 넘어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고요. 자,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생산성 증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그 전 세계적으로 모든 국가에서 생산성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대적 우위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절대적 우위는 설명할 수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그래도 아름다운 그래프인 게 뭐냐면은 1500년부터 한 1800년까지 그 세계 1인당 그 실질 GDP는 거의 비슷했습니다. 계속 똑같이 쫙 가는데 이때부터 뭔가 폭발해가지고 1인당 GDP가 200년 동안 15배 오르게 됩니다. 15배라는 건 정말 대단한 거죠. 실질적 15배 올랐다는 거는. 그거는 진짜 여러분이 뭐 월급이 300만 원이면은 4,500만 원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옛날 사람들이 우리가 보는 게 우리가 이제 미래에 이제 5천만 원씩 버는 사람들을 보는 거랑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거죠. 15배 오르는 거. 네. 그리고 이제
이 상대적 우위를 설명할 수 있는 거는 레이 달리오는 가장 중요한 거는 돈과 신용 사이클, 그 머니 사이클, 크레딧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17개 요소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왜 지금 레이 달리오가 이런 글을 올리냐 하면은 우리는 사실 평생 미국 세계에서 살아왔습니다. 미국이 이제 세계의 그 질서를 만들어 놓고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왔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전 거를 잘 모릅니다. 그 일제 시대를 경험하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은 대부분 제 유튜브를 보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레이 달리오는 조만간 질서가 바뀔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는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네, 조금 전 국가 차트 그러니까 요 차트에는 8개 요소가 섞여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교육, 혁신기술, 경쟁력, 국방력, 무역, GDP, 금융센터, 기축통화 요게가 섞여 있다라고 하는데 아래 차트를 유심히 보면요. 요 0이 뭐냐 하면은 제국의 하이라이트, 제국의 피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국이 피크를 치기 전에 교육 열은 벌써 60년 전에 피크를 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쫙 이제 내려갑니다. 그리고 혁신성은 쫙 이렇게 올라가다가 제국이 피크를 치기 한 20년 전에 이제 피크를 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뭐 이제 경쟁력, 국방력, 무역, GDP 뭐 이런 것들은 제국이 피크를 칠 때 같이 피크를 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기축통화는 제국이 쇠퇴함에도 계속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 그래도 한 60년, 70년 후에도 계속 그 기축통화를 쓰는 것 같네요. 조금 전에 제가 그 미국 GDP가 그 세계 GDP 비중으로 가장 높았을 때가 1960년대라고 했는데 지금 50년, 60년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달러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논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축통화를 지닌 국가는 그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또 기울이고 그리고 사람들은 다 달러를 썼기 때문에 계속 그냥 이제 귀찮아가지고 달러를 쓰는 그런 경향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국의 흥망성쇠는 이런 식으로 되는데요. 자, 성장기에는요, 이제 이런 국가들이, 이제 이런 제국들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리더십이 뛰어나고, 교육에 신경 많이 쓰고, 헝그리 정신이 있고, 노동 윤리가 강하고, 법을 중시하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중국과 미국을 분석을 해봤거든요. 이 8개 요소를. 대충 보면은, 한 4개 요소는 지금 벌써 중국이 미국을 앞선 것 같고, 그리고 4개 요소에서는 아직이 미국이 좀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10년 후에는 이 그림이 어떻게 뒤바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중국이 미국을 벌써 상당히 따라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건 제가 주관적으로 평가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이 좀 다르실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국은 성장을 쭉 하다가 이게 이제 쇠퇴기에 씨앗을 낳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아무래도 잘 나가는 제국은 인건비도 같이 따라오르겠죠. 그리고 잘 못 나가는 국가들이 강대국을 카피를 합니다. 중국이 왜 미국, 일본, 독일, 한국 기술을 카피하고 훔치고 이런 식으로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강대국은 잘 살기 때문에 배불러서 좀 덜 열심히 노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기축통화라는 게 생기면 돈을 빌리기가 엄청 쉽습니다. 왜냐면은 그냥 기축통화를 찍어가지고 뿌려가지고 국채를 발행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는 좋습니다. 이러면 이제 소비가 팽창하고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고 이러는데 장기적으로는 부채가 너무너무 커지기 때문에 별로 좋을 게 없죠. 그래서 부채가 경제를 약화시키고 금리 정책도 안 통하고 그러니까 막 돈을 막 찍고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기축통화의 신뢰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악순환이 오는 거죠. 그리고 제국 유지 비용이 수익보다 높아지게 됩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군대를 다 먹여 살려야 되는데 지금 거기 몇천억 불씩 쏟아붓고 있는데 그거를 통해서 이익을 많이 얻느냐 그게 좀 의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보기에는 현재의 미국이고요. 그리고 대부분 제국이 망할 때는 이렇게 망했다라고 합니다. 빈부격차 극대화 이것도 벌써 미국에서 실행이 되고 있죠. 퍼퓰리즘 트럼프 아저씨 나타났고 파시즘까지는 아직 없는데 이런 게 이제 많이 생겼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사회가 불안전해지고 신뢰 사회가 아니고 이제 비신뢰 사회로 넘어가게 되고 뭐 그렇게 되면은 부자들이 위협받으면 안전한 곳을 도망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세수가 줄어들죠. 그러면은 남은 부자들한테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려고 할 거고 걔네들은 또 도망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악순환이 생기는 겁니다. 베네수엘라 보셨죠? 베네수엘라. 이렇게 해서 사회 신뢰가 붕괴되고 생산성이 줄어든다. 그리고 제국이 약해지면은 다른 국가들이 물어뜯으려고 도전을 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미국의 미래이고 이게 미국의 현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세상은 건설적 그리고 파괴적 시대로 나누어지는데요. 건설의 시대는 절대 국가가 있어가지고 평화로운 세계가 유지됩니다. 이게 한 나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일 수도 있고 또는 뭐 두 개 나라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소련이 그랬죠. 냉전이었긴 하지만 평화 체제가 그래도 가까스로 유지가 되고 특히 이제 서부 지역은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건설의 시대가 40에서 80년 정도 주로 간다라고 하고요. 이때 이제 대부분 부채비율이 낮은 편이고 빈부 가치 정치적 격차가 적고 그리고 리더십이 그럭저럭 좋은 편이라서 아름다운 협업 사회, 신뢰 사회가 이제 협업을 막 해가지고 번영을 하고 랄랄랄라 뭐 이런 사회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교육과 인프라도 대체적으로 좋은 편이고요. 이거를 이제 그 최근 몇십 년 동안에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의 그 평화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아저씨가 슬슬 이제 세계 경찰 원하지 않아. 아 이제 우리 미국만 알아서 살자 이런 식으로 나온 게 한 4, 5년 됐죠 벌써. 지금까지는 땡큐 미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미국이 지금 그 이 역할을 슬슬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불안불안하죠. 자, 그러면 이제 기존 시스템이 붕괴되고 새로운 시스템이 탄생하는 파괴의 시대. 이때가 매우 고통스럽죠. 이때 뭐 경제 위기, 전쟁, 혁명 이런 게 전부 다 세트 메뉴로 같이 온다는 겁니다. 매우 골 때리죠. 아, 지금 뭐 역병까지 또 와 있잖아요. 뭐 코로나인가 뭔가 이런 것도 있고. 네, 이게 이제 기존 강대국의 부채가 너무 커지면은 그 제국을 더 이상 지탱할 수가 없게 됩니다. 더 이상 막 어디서 돈을 빌기가 어려워지니까요. 그리고 이제 엄청난 빈부 정치, 가치 격차가 막 생기고, 퍼퓰리즘이 생기고, 막 지들끼리 막 내전을 하고 싸우고, 그리고 교육 인프라는 망가지고, 또 중국 같은 외부에서 도전을 받기 시작하고, 악순환입니다, 악순환. 그래서 지금도 벌써 미국과 중국이 대립 코스로 계속 가고 있는 거죠. 굉장히 암울합니다. 네, 이 10년, 20년, 이때가 매우 고통스럽죠. 네, 그리고 여기 이제 레이 달리오가 그 국가의 흥과 쇠를 표현하는 17개 요소를 정리를 했고요. 이 뒤에 있는 포인트는 제가 그냥 매긴 겁니다. 물론 이게 전혀 객관적이지 않고요. 그냥 제 머리에서 떠오르는 그 포인트를 제가 입력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와 생각이 전혀 다르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렇게 해보니까 이제 100점 만점에 그러니까 이거를 다 더해가지고 평균을 내니까 미국이 한 71점, 중국이 78, 독일이 79, 한국이 70 이 정도로 저는 나왔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거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은 지식은 응용해야지 내 머리에 이제 박히는 거잖아요. 그쵸? 한번 해보시고 댓글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근데 쌍욕은 제가 사절합니다. 야 임마 너는 뭐? 한국이 국방력이 사라고? 야 우리 군대가 그렇게 약한 줄 알아 이 새끼야 빼! 이렇게 하시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경고 안 하고 삭제를 해드리고 그분을 차단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늘 그렇게 가거든요. 네, 이렇게 이제 무례하게 댓글을 남기시거나 이런 분들은 저는 그냥 지능이 모자라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분들이랑 교류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도 한번 연습 삼아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파괴의 시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때가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자, 이게 이제 기존 강대국이고 네덜란드가 영국한테 이제 제국을 빼앗깁니다. 이때 이제 보통 이 그레이 에리아, 이 회색 에리아가 있었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보통 이제 전쟁과 혁명이 쉽게 가능한 그런 이제 시대라고 역경의 시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마지막 이런 시대가 이제 요때 이제 영국이 쇠퇴하고 미국이 떠오르고 그리고 일본과 독일이 이제 제 1인자가 된다고 해가지고 깜짝거리고 그래서 이때 1930년부터 45년까지 큰 위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때 뭐 전쟁도 있었고 혁명도 있었고 사람들이 많이 죽었고 학살하고 아이고 이때 정말 빡셌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레이 달리오는 이제 조만간 또 이제 이런 시기가 올 거라는 거를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싫어. 달리오 형 왜 이래? 요약을 하면은 진짜로 1930년대가 다시 오는 것인가? 이거 정말 괴롭네요. 지난번 영상까지 종합을 해보면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세금 인상, 부채 증가, 돈 찢기, 글로벌화 축소 이런 거는 상당히 가능성이 높고 말이야.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조만간 또 뭐 전쟁, 혁명, 화폐 붕괴, 세계 질서까지 바뀐다고? 이러면 정말 멘붕이 안 올 수가 없습니다. 멘붕이 오는 거죠. 자, 그래서 어쩌란 말인가. 지난번 영상에서 금과 주식이 채권과 현금보다 낫다. 캐시 스트래시라고 하셨죠. 예,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 시리즈를 계속 이제 연재를 하면서 미래 전망도 조금 할 거고, 그리고 이 환경에서, 이런 어두운 환경에서 우리 미래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도 우리한테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데, 아, 형님, 레이 형님, 빨리 좀 알려주세요. 지금 현기증이 납니다. 아, 나 지금 불안해요, 불안해. 아, 물론, 레이 형이 이 시리즈를 끝나기 전에 세계가 멸망하거나 그렇지는 설마 않겠죠, 여러분. 아, 무섭다. 공포 분위기. 오늘은 재밌는 영상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공포적인 영상이었죠. 예, 허러, 스릴러 이런 것도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독을 해주시고 예, 이 영상이 재밌으셨으면 좋아요를 누르는 겁니다. 싫어요를 누르면은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